질전계의 질량 중심은 요 3차원 같으면은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이게 벡터니까, 맞지? 이게 정확히 벡터니까 요걸 그대로 분해하면 질량 중심도 그대로 분해해서 나온다는 거라. 이거는 뭐 쉬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강체계에서 강체. 딱딱한 거, 고체. 모양이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됐더라? 이거는 전체 질량분의 벡터에다가 dm. 이랬어요. 맞죠? 잠깐만. 이렇게, 질량 유시형 구할 수 있어요. 요걸로 갖다가 연속체로 바꿔주면 돼. 요걸, 시그마가 뭘로 바뀌어? 인테그랄로 바뀌는 거라, 이제. 자, 그래서 요거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 예제. 간단한 예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원뿔 있죠? 원뿔의 질량 중심이 어딜까요? 원뿔의 질량 중심. 자, 원뿔의 질량 중심. 반지름이 라지 R이라고 하고, 원뿔의 높이를 라지 H라 합시다. 그리고 아래축을 X, 요거를 Y라 합시다. 0,0, 여기서부터 질량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뭐 요거대 있겠지. 요거대. 여기를 찾아라. 이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쪽으로는 대칭이니까 필요 없죠? Y쪽은. 요 XCM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이걸로 풀어야 되는 거죠.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떻게 하느냐? 먼저 DM을, 잡아야 돼. 미소 질량이고. 자, 이게 대칭 구조니까 DM을 어떻게 잡냐면 이래 잡아. 요쯤 해가지고 요걸 이만큼 원판 형태로 쪼개, 이렇게. 쪼개입니다. 요게 이렇게. 요거는 딱 원판 모양의 요 얇은 요 조각을,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된다? 이걸 미소 질량이라 잡으면 돼. 그 다음에 요 R은 어떻게 잡으면 되죠? 여기서부터 이 미소 질량이 있는 곳에 위치니까 요 X로 하면 되겠죠. R 대신에.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이 DM은 요거 부피 밀도가 있겠죠? 균이랍니다. 부피 밀도를 놓으라 합시다. 부피 밀도. 거기다가 뭘 곱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질량이 나옵니까? 요 얇은 판때기에 뭐죠? 부피를 곱하면 되잖아요. 부피를. 맞죠? 자, 그러면 그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요거는 판이니까 반지름 그러니까 요 판의 면적에다가 뭐 곱하면 되죠? 요거의 두께. 요 두께를 뭐라 하면 되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dx로 해줘야 돼. 이 판의 두께를. 그리고 x만큼 왔을 때 요 y 요 길이를 y로 합시다. y. 맞죠? y하고 x는 함수 관계죠? 그러면 2파이 y, 파이 y 제곱. 그게 판의 면적이죠? 파이 y 제곱 곱하기 뭐다? dx. 이게 미소 부피죠.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는 적분 변수가 x잖아요. 근데 y는 또 x의 어떤 함수예요? 그럼 파이 로에, 자, y는 이 x의 1차 함수죠. 뭐분의 뭐죠? h분의, 그러니까 h분의 r의 x잖아. 이게 y잖아. 맞지? 맞죠? 요거 제곱, 참, 미안. 요건 제곱에 dx 다 바뀌었어, 이제. 봐라. 미소 질량이 x의 적분꼴로 바뀐 걸 알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 이제 요걸 그대로, 요거, xcm은 여기다 그대로 여면 돼. 여기다가. 그럼 따라서 xcm은 전체 질량. 자, 전체 질량분의 이거고, 여기 이제 x에 여면 되겠죠, x.
dm 대신에 요거 외우면 되겠죠. 요거. 그러면 h 제곱에 파이 로의 r 제곱 x의 제곱 dx. 자, x는 어디서 어디까지 변할까요? 0에서부터 h까지. 요렇게 적분이 바뀌는 거라, 이렇게. 적분 하나님만 남았어요. 자, 근데 전체 질량은 로에다가 뭐 곱하면 되죠? 전체 부피 곱하면 되죠. 전체 원뿔의 부피는 얼마더라? 3분의 1의 파이 r 제곱에 h 맞잖아. 질량이. 그럼 분모가 뭐만 남아? h 3승이 남나? 로 다 떨어지고 파이 다 떨어지고 r 다 떨어지고 남는 거는 분자에 뭐만 남나? 이거만 남나? 여기 다 빠져나가면은 맞죠? 그러면 x의 3승의 0에서 h까지 dx 이렇게 되는 거나? 맞나? 아, 분자에 3이 더가지 이렇게 3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거 적분하면은 4분의 1이 되나? 4분의 3 h 이게 답이죠. 맞나? 원뿔의 질량 중심 맞나 이거? 야, 이거 3분의 1 맞지? 원뿔의 그 부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3h가 질량 중심이 있다. 뭐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라. 근데 이제 이런 거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이렇게 적분을 직접 해서 하는 거보다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이해가 됐죠. 이런 문제들 있죠. 그 어디 있는 문제입니다. 어디 있는 문제. 문. 어떤 친구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는데 이건 어디 있는 문제. 어디 있는 문제. 이런 거잖아. 원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딱 파냈어. 이렇게. 그러면 질량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요거 되겠죠. 여기는 자 구멍이고요. 여기는 자 질량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량이 이렇게.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역학적으로 토크의 평형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렇게 적분이 안 돼. 이거는 맞잖아. 이걸 어떻게 적분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걸 x축으로 딱 하나 잡고, 이거 반지름이 이제 요 반지름이 라지알로 해봐. 이거 내가 풀어줄게. 어떻게 하는가. 이 원판이에요. 원판에 반지름이 2분의 r인 구멍을 딱 뚫은 거야. 이제. 알겠죠? 그럼 질량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 요대 있겠죠. 요대. 그럼 이건 아이디어가 이거라. 원판의 질량을 라지엠을 해봐. 이 라지엠은 뭐냐면 구멍 뚫기 전에 판의 질량이라. 그러면 자, 그 구멍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파낸 부분. 여기서 뜯어낸 부분의 질량은 얼마죠? 얼마입니까? 이 뜯어낸 질량은. 4분의 1 m이죠. 요거의 얼마? 4분의 1을 뜯어낸 거잖아요. 맞죠? 반지름의 제곱의 비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입자로 생각하면 돼. 전입자. 자, 어떤 전입자냐면, 요걸 내가 밑에서 다시 그려보면. 자, 원판. 구멍 뚫기 전에 원판의 모든 질량이 여기 다 있어. 점질량. 왜냐면, 대칭이니까, 대칭 구조는 질량 중심이 가운데 있다 보면 됩니다. 완전 대칭은. 여기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요 구멍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얘가 파낸 부분이라서, 이건 그냥, 하는 방법입니다. 질량을
마이너스 m으로 보세요. 마이너스 m. 그러니까 원래에다가 마이너스 m을 딱 갖다 붙이면은 나머지 있는 부분에 그 질량이 되니까 하나의 이거는 그 푸는 방법이라. 질량이 진짜 의무 질량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 구멍의 질량을 마이너스 보는 거야. 맞죠? 그냥 의무 질량으로 이제 두는 거야. 줄고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입자 두 개의 뭐죠? 질량 중심만 찾으면 되는 거다 이제. 그럼 기준점을 하나 정해야 되겠죠. 기준점을 어디 정해볼까요? 어디서부터 질량 중심 찾을까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보자. 5점 잡아보자. 여기가 기준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질량 중심이 어디 있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x, 자, CM은, XCM은 어떻게 한다? 더한다. 더하는데 한계가 의무 질량으로 갔으니까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구멍 뚫기 전에 판은 어디 있어요? 원점에 있죠. 원점. 이거 x가 0이라.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의 m, 얘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왼쪽에 있죠. 왼쪽. 요 거리가 얼마야? 요 거리가? 마이너스예요. 왼쪽. 플러스,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r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분모는 4분의 3이고 분자는 8분의 1r 이래 되나? 이래 되니까 얼마 나오나? 6분의 r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요 6분의 r 여기가 바로 어디다? 질량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6분의 r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걸 뭐 토크의 평형으로 풀어요. 어떤 책은 토크의 평형. 왼쪽으로 반시계로 돌리는 거랑 이 질량 중심이 시계로 돌리는 거랑 토크가 똑같다. 질량을 4분의 1 m으로 보고 그렇게 푸는 책도 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의무 질량으로 풀었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질량 중심인데, 자 우리는 요거보다 좀 다른 거에 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질전계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막 움직입니다. 이제 막 질점들이. 그 질전계 운동을 받아갑니다. 그거 하고 또 만든 문제 몇 개 풀고, 그럼 연력화 할 수 있을라 모르겠다. 숙제는 내가 여기 막 93문제인가 뽑아놨거든요. 질전계 운동이에요. 질전계 운동. 그거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풀어봐. 거기에 막 이런 거 나와, 막. 이런 문제들이. 자, 두 번째. 질전계의 운동. 자, 운동 들어갑니다. 첫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운동량을 알아요. 운동량. 이 입자가 무수히 많을 때 도대체 이 운동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운동량이. 입자 한 개는 운동량이 간단하죠. mv죠. 자, 3차원입니다. 여기가 기준점입니다. 입자가 막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그 중에 한 개 입자를 딱 우리가 눈여겨봅시다. 얘가 질량이 mi고 얘가 이쪽으로 vi가 이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 총 운동량. 첫째. 그러니까 총 운동량. 요걸 내가 이제부터 라지표로 합니다. 라지표. 이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모든 운동량을 벡터 합성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n개, 입자 한 개면 1에서부터 n개까지 다 더해주면 돼, 이렇게. 이거 알고 있죠? 요거는. 근데 이게 이제, 질량 중심도 어디 한 개 있겠죠? 질량 중심. 여기를 우리가 뭐랄까? RCM이랍시다.
이 질량 중심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량 중심의 운동량하고 이 총 운동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내가 그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그 뭐야 질량 중심은 아까 어떻게 됐죠? 바로 전체 질량을 라지엠이라 합시다. 질점이니까 어떻게 돼? mi ri죠. 요 i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가 그 ri입니다. 요 위치 벡터가 여기 ri로. 그러면 질량 중심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속도 위치 벡터를 다 미분해주면 되잖아. 이걸 갖다가 요거 이해되지? mi는 안 변하니까. 그럼 바로 이게 뭐야? 라지엠의 시그마의 mi 이게 뭐죠? 요게 얘가 i번째 입자의 속도라는 거예요. 맞잖아. 그러면 결국은 자 우리가 총 운동량은 뭐였어? 아까 저 위에서 mi vi인데 이게 뭐라는 거죠? 총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속도를 곱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이게 충격적이 아니죠.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질량 중심이 안 움직이면 각각의 운동량을 다 합치면은 뭐라는 거죠? 0이라는 거라. 이 VCM이 없으면. 질량 중심이 가만히 이 기존계에 대해서 정지해 있다면 뭐 어떤 건 절로 가고 막 뒤죽박죽 움직이면서 다 합치면 0이 된다는 거죠. 질량 중심이. 질량 중심이 움직여줘야지 총 운동량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자,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또 뭐 질량 중심이 일정한 등속도다. 등속도면은 뭐 요것도 다 합친 것이 이제 등속 일정하게 돼야 되겠죠? 요 공식 이해되지? 여기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강체로 보면 아직 강체는 이제 안 나와요. 회전에 강체에 들어가는데 강체를 보면 강체의 무슨 운동에너지일까 이거예요. 강체 같으면 이게 강체의 병진 운동량이라고 해요. 병진 운동량. 그런데 나중에 하고 질전계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짜임 이야기 해볼까? 알짜임 넘어갑니다. 이거 알짜임 F는 MA 그러니까 F는 MA는 우리는 입자 1개, 2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지금은 그게 아닌 거야 이제. 입자가 무수히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i번째 입자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 뭐죠? 여기 이제 i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가 되겠죠. 그럼 아까 VCM이 뭐였어? VCM이 전체 질량에다가 뭐 했더라? 시그마에다가 mi 요까지 했었죠. 그러면 질량 중심의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질량 중심을 속도를 미분하면 되고 그거는 전체 질량의 mi 뭐죠? i번째 입자의 속도를 미분해주면 된다는 거죠. 딱 보니까 n분의 1에 자 mi ai 이렇게 되죠. ai 이렇게 된다. 그럼 요런 것들은 뭡니까? 요거는 i번째 입자의 알짜임이잖아요. 요게 이해돼요? i번째 입자의 알짜임이라. 그러니까 모든 입자들의 알짜임을 싹 다 더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mi ai 다 합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전체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그 가속도만 곱하면 되더라 이런 이야기라. 이게 이게 이제 알짜임이 되겠죠. 알짜임. NET. 그러니까 모든 입자계에 대한 총 알짜임이라 이제. 근데 여기서 조금 뜯어볼 게 있어요. 요게. 어떤 걸 뜯어볼 수 있냐면
자, 여기 딱 명백히 쳐주고. 우리가 이 i번째 입자가 받는 힘을 한번 표시해보자. i번째 입자가 받는 힘. 자, i번째 입자가 받는 R자 힘. 요것이 뭐라는 거죠? 요것이 MI의 AI의 이거라는 거 맞잖아요? 여기 i번째 입자가 받는 R자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i번째 입자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외력이 익스터널 외력이 있어요. 외력.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고 또 이웃한 입자 이웃한 거 이해돼요? 뭐 제2번째 입자가 야한테 뭐 중력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 제2번째가.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힘이 뭐냐면 F에 자 제2번째 입자 그러니까 인터널 이건 인터널 포스라고 인터널 포스 이해돼요? 제2번째 입자 또 제2번째 K번째 다른 입자들이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잖아. 포텐셜이 있으면은 이렇게 나눠진다고. 여기 이해되죠? 외력과 내력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싹 다 더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거죠. 아까 위에서 정의하면은 따라서 위에서 정의한 거냐면은 이걸 다 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i번째 입자의 R자 힘을 싹 다 더한다는 의미고 그거는 i번째 입자가 받는 외력을 싹 다 더한다는 거하고 i번째가 입자가 받는 인터널 요거를 싹 다 더한다는 거고 이렇게 나눠진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 잘 봐요. 이게 뭐죠? 이게 0으로 가버려요. 0으로. 그 왜 그렇죠? 봐라, 앞쪽에 있는 놈은 뭐 앞쪽으로 당기겠죠. 만약에 말릴 영어 있다면. 그 뒤쪽에 있는 놈은 뒤로 당기겠죠. 옆에 있는 놈은 옆으로 당기겠지. 다 합쳐보면은 그 내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여 봅시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왜 자꾸 아직도 이게 습관이 안 됐네. 이게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에 보면 돼. 외력.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총외력.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 또 j-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시스템의 가속도를 만들려면 외력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라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자 운동량하고 이걸 좀 연결시켜보자. 운동량하고 자 여기까지 왔죠? 잘 따라왔죠? 운동량하고 이 R자 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F의 외력은 라지 M의 ACM이라고 이제 둘 수 있는데, 여기서, 자, 보면은, 이거는 뭘 미분한 걸까요? D에다가 DT 한 다음에, 라지 M에다가 VCM을 미분한 거잖아요, 이렇게. 라지 M은 안 변하죠. 총 질량은. 이게 뭐죠? 바로, DT분의 총 운동량이라는 거예요, 총 운동량. 이게 입자계의 뉴턴 운동 방정식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완벽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총 운동량을 그 시간으로 미분한 거는 뭐다? 결국은 그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과 같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외력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약 이 시스템에 외력이 없다. 그러면은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총 운동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자, 총 운동량은 뭐더라? 모든 입자의 운동량의 합이죠. 여기 일정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보존 법칙이 나오는 거죠? 바로 얘가 바로 무슨 보존 법칙이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입자계의 모든 운동량을 합한 거는 언제나 똑같다는 거. 외력이 없으면. 외력이 없더라도 질량 중심이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얘가 등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이 여기서부터 나오더라 이 말이라.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 응용 문제를 하나 한번 해보고 응용 문제가 이제 그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 문제. 그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한 개는 입자 한 개는 이제 정지해 있고 정지해 있고 얘가 와서 이제 때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요거를 질량을 M1, 얘를 M2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딱 하니까 딱 소리 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에너지를 잃어버리겠죠. 완전 탄성 충돌이면 딱 소리도 안 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1번은 요렇게 튕겨 나간다 합시다. M1은 요걸 V1 또 2번은 또 요렇게 튕겨 나간다 합시다. 이게 V2 이 좀 벡터야. 벡터. 이렇게 벡터 워터 벡터. 여기 M2 자, 요런 상황에서 이 지금 중력 같은 거 좀 무시입니다. 무시고 여기서 충돌하는 순간에 외력이 작용할까요? 안 할까요? 충돌하는 순간에 안 해요. 저것끼리 작용 반작용만 딱 작용하지 그 순간에 뭐 누가 와가지고 막 때린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죠? 바로 외력은 이 충돌 순간에 외력은 없다고 보면 된다. 요거 0벡터입니다. 0벡터.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운동량의 합. 그러니까 MI, VI가 뭐라고?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요 말하고 또 무슨 말하고 똑같다? 전체 질량에다가 뭐죠? 질량 중심의 속도는 뭐다? 이것도 일정하다. 이게 아까 했잖아 우리가. 그럼 이 문제에서 어떤 이 문제 적용을 해보냐? 적용을 해보면은 자 운동량이 어떻게 돼 처음에 M은 V 요거 있죠. 요거. 자 오른쪽은 또 이제 이게 항상 일정해. 여기 저 외력이 없으니까 M은 V1 더하기 M2 V2 뭐 이게 만족한다는 거죠. 이 시기에 의해서. 또 이거는 또 뭐랑 똑같다는 거죠? 뭐랑 똑같다는 거야? M1 더하기 M2에다가 뭐다? 질량 중심의 속도랑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충돌 전에는 질량 중심이 어딘가 있겠죠. 질량 중심 어딘가 있겠죠. 요 지점을 질량 중심이라 해봅시다. 여기를 질량 중심.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겠죠. 충돌 후에도 어디야? 요거 두 개의 질량 중심이 어딘가 있겠죠. 충돌 후에도 똑같이 뭐 어떻게 된다? 질량 중심의 속도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충돌 후에도. 좀. 그러면 충돌 전에는 자 질량 중심의 속도는 뭐죠? 질량 중심의 속도는 첫 번째 식에서 뭐야? M1 더하기 M2에 M1 V죠. 이거 단위 벡터로 나타내면 처음에 요거를 우리가 X축으로 하고 요거를 Y축이라 한다면
M1 더하기 M2분의 M1V 해놓고, 뭐죠? 얘가 I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틀린 거 있으면 말해봐. 질량 중심이 오래 간다는 거야. 만약에 질량이 똑같다. 그럼 딱 중앙점이 가겠죠? 중앙점. 속력은 얼마? 요거의 반으로 가는 거죠. 질량이 똑같으면. 질량 중심. 네. 예? 질량이 똑같을 동안 질량 중심이 속력이 똑같죠. 질량이 똑같을 때 뭐라고? 하나는 정지해 있고, 질량이 똑같을 때만 질량 중심의 속력이 일정한 거. 아니죠. 그러면 저 부딪혔을 때 각도가 다르면 저렇게 평행하게 갈 수 있나요? 이 각도가, 요 각도 달라도 질량 중심 항상 이렇게 가요. 이렇게. 얘들이 어떻게 튕겨나가는 간에 질량 중심이 여기 유지하는 거라, 이렇게. 그게 요거라, 요 법칙이라, 요 법칙. 외력이 작용하지 않은. 이 순간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은, 서로 자기들끼리 작용, 반작용만 있다면은, 충돌 후에도 질량 중심이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갑니다. 이 속도로. 그게 이 결과야, 이게. 그러니까 또, 여기 또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으니까, 결국은, 요식이 또 뭐랑 똑같죠? 요거랑 같으니까, M1, M2분의, M1, V의 뭐죠? V1의 뭐죠? XI. 맞지? 이렇게 되겠지. 요 VX, 알겠죠? VX 정분. 요거 X로 한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아, 미안. 이거를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조금, 이거 좀 적증할 봐봐. 요거를 V1X의 I,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더하기 V1Y의 J, 이렇게. 또 더하기 M1 더하기 M2의 M2 한 다음에 V1Y의 I 더하기 V2의 잠깐만. 아, 여기 2구나, 2. 2의 X, 2의 Y. 이거랑도 같다는 거란데, 이렇게. 이거랑도. 그럼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M1 V하고 뭐랑 똑같다? M1 V1X 더하기 M2 V2X. X축 운동량 보정이 나왔네. 맞지? 또 Y는 0. 여기 0이죠. Y 전부 없잖아. 그거는 또 뭐라고요? M1의 V1Y 더하기 M2의 V2Y가 같다. 이거 Y축 운동량 보정이잖아요. 맞죠? 이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가 수평성분, 수직성분의 운동량 보존이 유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질량 중심에서 얘들을 쳐다보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질량 중심에 대한 얘들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질량 중심에서 쳐다보면. 그 이야기 해보자. 질량 중심에서 봤을 때 얘들의 그 속도, 그걸 한번 알아보자. 상대 속도, 공부했지, 상대 속도. 공부했죠, 상대 속도. 그래서 질량 중심에서 본, 중심에 대한 M1의 속도.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죠? 보는 자가 뒤에 오고 보이는 자가 앞에 온댔어요. V1 요거에다가 뭐 하면 돼요? 이걸 빼주면 돼. 이게 상대 속도로. 응? 이거를 선생님이 V의 뭐랄까 1 곱하기 1, cm 그러니까 질량 중심에서 본 1번 입자의 상대 속도로.
자, 상대 속도. 이 번호가 뭐 어떻게 되나 모르겠다. 번호 없네. 이거는 응용이기 때문에. 스타. 이렇게 되죠. 또 질량 중심에 대한 M2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2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떻게? V2 빼기 VCM 이렇게 하면 되잖아. 상대 속도가. 그럼 이거를 좀 벡터로 조금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어떤 게 되냐면 있죠. 이렇게 이게 V1 벡터고, 그죠? 요게 VCM이고, 그럼 요게 뭐죠? 요게. 이게 V1 질량 중심에서 본 이거라. 그럼 얘는 어떻게 간다는 거야? 얘는 보면은 요게 V2가 돼야 됩니다. 질량 중심에서 보면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거 이해되나? 이렇게 중심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가고 이렇게 튀어나가겠지. 요게 V의 2의 CM이라고 이렇게. 이해돼요? 그리고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자. 요가. 이게 저번 시간에 이거 120도 해가지고 뭐 하나 이제 풀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질량 중심에서 보면은 얘들이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또 식이 나와요. 질량 중심에서 우리가 질량 중심에서 본 총 운동량. 이게 어떻게 될까요? 봐라. 충돌 전에는 질량 중심에서 딱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일로 오죠. 얘가 또 어떻게 돼? 여기로 오죠. 요거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M1, M2인데 질량 중심에서 보면 얘가 얼마큼 속도로 일로 오죠? 그거 알 수 있나? 충돌 전에. 요걸 V1 뭐랄까? 프라임이랄까? 충돌 전에. 이게 얼마인가 알아요? 충돌 전에. M1 플러스 M2. 그렇지. M1 플러스 M2분의 M2V 이렇게 오겠죠. 왜 M2죠? 질량이 작은 놈이 좀 빨리 오나? 그렇겠나? 맞지? 또 얘는 왼쪽으로 얼마큼 다가올까요? 2F 프라임. 요거는 M1 더하기 M2분의 M1V로 다가오겠지. 질량이 작은 놈이 빨리 오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얘가 이제 벡터로 치면은 이게 어떻게 돼? 마이너스 되겠죠, 얘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은. 자, 그러면 충돌 전의 총 운동량은 어떻게 되죠? 충돌의 총 운동량. M은 더하기 질량 중심에서 본 겁니다. M1 더하기 V1 프라임. 이게 지금 벡터로 할까? 일단 이 벡터로 했다. 그러면 M2의 V2 프라임 이렇게 되죠? 이거 합치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되죠? 0이 돼, 0이 이렇게. 0이 된다. 질량 중심에서 보면.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죠? 요거 하면 돼요, 요거.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렇게 튕겨나가죠. 이렇게 튕겨나가고, 이렇게 튕겨나갑니다. 그러면 M1의 V1 CM에서 본 거 요거. 더하기, M2의 V2 CM 더하면은 이것도 뭐라고요? 이것도 0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질량 중심에서 보면은 총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되면 무조건 0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우리가 그 반발계수 들어봤나? 반발계수. 우리가 반발계수는 그 1차원일 때만 이야기했는데 2차원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반발계수가 정의가 뭐죠? 2는 마이너스에 v1 빼기 v2 이게 벡터입니다. 벡터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요거 플러스하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빼기 v2 프라임 크기 이렇게. 그럼 방금 우리 이 예제는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2가 이렇게 바뀌겠죠. 요 우리 문제에서는 2는 자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v뿐이 없었죠. 상대속도죠. 상대속도. 이건 누가 본 거야? 2가 1을 본 거라. 그 다음에 또 요건 뭐죠? v1 빼기 v2 이거잖아요. 충돌 후에 우리는 v1 v2 했잖아요. 이거 크기가 얼마입니까? 요 크기 v1 제곱 더하기 v2 제곱 더하기 빼기나 여기 빼기나 이게 벡터 이 상대속도는 이게 벡터의 빼기죠. 벡터 빼기의 크기니까 빼기 2 v1 v2 코사인 세타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여기 얘가 뭐죠? 요걸 그리보면 어떻게 되지? 이거라 이거 요거 여기 뭡니까? 여기 얘가 바로 v1 빼기 v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속도 2에서 1을 본 거라 이렇게 질량 중심을 관통해 가죠. 이렇게 이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이 하나 나오죠? 2차원 충돌에서 여기서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v1 제곱 더하기 v2 제곱 빼기 2v1 v2 코사인 세타가 뭐다? 2v라는 식이 또 결과가 하나가 나온다. 그래서 결과가 이런 거라. 질량 중심에서 보면은 운동량은 다 더하면 0이고 또 2차원 충돌에서 반발계수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마 저번주에 문제도 이 반발계수로 쓰면 또 더 쉽게 풀려요. 저번주에 내가 운동량 2개 해가지고 풀었는데 자 일단 오늘 좀 이론 위주네. 이론. 그럼 로켓 문제 응용하고 이제 넘어가 볼까? 로켓 문제. 그래서 이런 유형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런 거죠. 질량 중심에서 봤을 때 입자의 속력은 얼마인가 이런 거.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 상대속도. 자, 넘어갈까? 여러분들 배우는 거가 지금 국어하고 2학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 지금. 이래 해주는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국어 물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로켓 운동 응용 문제. 로켓 운동. 일단은 무중력이야. 모든 외력은 없고, 이게 내력만 작용해, 내력만. 처음에 얘가 질량이, 20g이었다고 해봐봐, 질량이. 이 영희가 타고 총 질량이 20g이야. 얘가 이 순간에 V로 가. 근데 이 V는 누구의 V죠? 지구에 누가 서 있다? 철수가 서 있어요, 지구. 그러니까 정지 좌표계에서 봤을 때 로켓의 속력이 V라. 오른쪽으로 한다 합시다. 1차원 운동이라 합시다. 1차원 운동. 근데 여기에 얘가 연료죠, 연료가 막 분출하고 연료가. 연료가 막 분출해. 그래서 이 연료의 속력은 0이가 이 0입니다. 0이가 볼 때 뒤쪽으로 V의 R
이거는 크기입니다. 크기. 크기. 뒤쪽으로 이렇게 내품습니다. 뒤로. 그러면 자 델타 t초 후에 얘가 어떻게 될까요? 델타 t초 후에 얘가 조금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변했겠죠. 이렇게 아마 반작용으로 이 로켓은 속력이 조금 증가했을 거라고. 질량은 어떻게 됐죠?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델타 m만큼 변했는데 여기서 델타 m이 음수입니다. 음수입니다. 이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알겠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자 얘가 외력이 작용할까? 작용 안 하잖아. 중력도 없고 뭐만 있어. 저거들끼리 미는 거, 작용 반작용만 있죠. 그래서 운동량은 총 운동량은 보존. 이 시스템 전체의 운동량은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력이 없기 때문에 운동량은 보존되는 거야. 자, 왜 질량이 변해요? 연료가 미안. 요 빠져나간 연료의 질량이 마이너스 델타입니다. 이게 연료의 질량. 그러니까 델타 t초 동안에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맞죠? 연료의 질량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겨. 여기는 이제 연료가 이만큼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델타입니다. 이게 연료입니다. 연료. 이건 로켓입니다. 로켓. 그러면 운동량 보존 써야 되겠죠? 자, 델타 t초 이전에는 운동량이 뭐만 있어? mv 요거 있었잖아. 요거. 요것이 다 똑같다는 거야. 이것이 나중에도 똑같다는 거야. 자, m 더하기 델타 m의 속력이 얼마? 지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변해 있죠. 이렇게 v 더하기 델타 v로 변해 있고 더하기 연료도 있죠. 연료의 운동량도 얘도 운동량을 해줘야 돼. 얘도 질량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럼 질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델타야. 요건 이게 음수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값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지구에서 본 연료의 속도를 여줘야 돼. 여기다가 항상 운동량 보존할 때는 정지계에 대한 물체의 속도를 여줘야 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요거는 뭐야, 이게? 로켓에 봤을 때 연료가 나가는 거잖아, 왼쪽으로. 그럼 지구에서 보면 이 연료가 속도가 얼마일까요, 이 속도가? 지구에서 쳐다보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V 더하기 델타 V에다가 뭐 해주면 되나? 빼기 V. 이게 좀 어렵죠, 이야기가. 자, 이게 상대속도 이야기인데. 상대속도. 상대속도 이야기. 이게 왜 이래 되느냐, 봐라. 우리가 요 VR이 뭐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0이 값은 연료를 이렇게 봅시다. 상대속도. 이건 어떻게 하죠? 연료의 속도 빼기 뭐였더라? 0의 속도죠. 이 상대속도잖아. 벡터를 이렇게. 이거 외우고 있죠, 용식. 내가 이거 녹화 다 해놨어요. 그럼 0이가 볼 때 연료는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이게 1차원 운동입니다. 자, 이 철수가 봤을 때 연료,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야, 이걸 원하는 거야. 0이는 얼마로 가죠? 오른쪽으로 V 더하기 델타 V로 가고 있죠. 이제 연력을 방출하고 나서니까 속도가 이걸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연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VR이 더 크다. 요거보다. 그러면 철수가 보면 연료는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로켓의 속력이 더 빨라, 요거보다. 그러면 이 연료는 철수가 보면 오른쪽으로 가. 그런 경우 있겠지. 누가 버스 타고 가는 돌멩이를 던졌는데 버스가 더 빨라. 그럼 지면에서 보면 돌멩이가 버스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납득하지? 그런 경우 있잖아, 왜? 2차 대전 때 전쟁 도중에 어떤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옆에 창문을 보니까 총알이 같이 따라오는 그 사진도 있던데. 그런 경우 있어요. 총알이 막 같이 달려, 자기하고. 그 비행기 더 빠르면 총알이 뒤로 가겠죠, 막 이렇게. 뭐 그런 식이라,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중요해, 이게. 자, 그래 되면은, 운동량 보존은 항상 지면에 대한 속도들을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걸 쫙 정리를 해봐. 이걸 정리를 하면은, 간단하게 좀 정리가 돼. 왼쪽은 MV고, 오른쪽 쫙 정리를 해보면, 이것도 노가다네. M 델타 V 더하기 델타 M V 더하기 델타 M 델타 V 또 델타 M V 빼기 델타 M 델타 V 더하기 델타 M VR 이렇게 되나? 이게 되죠? 그럼 요런 날라가고 맞지? 날라가고 또 뭐는 날라가나? 이것도 날라가나? 날라가고 또 요것도 날라가고 다 날라가.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델타 V가 결국은 뭐가 되나? 마이너스 VR에다가 M분의 델타 M이라는 요런 이상한 결과가 하나 나오는 거야. 이렇게. 결과가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는 처음 질량에다가 변한 질량 자,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알짜임 이야기 보자. 알짜임. 첫째로 알짜임. 이 로켓을 가속시켜주는 그 원인이 뭐라는 거라. 해보면은 이 델타 T초 이전에 M하고 그걸 뭐라 할까요?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V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순간 이거 델타를 하지 말고 뒤로 하죠. 아주 짧은 순간 이게 알짜임이잖아요. 이걸 해보면 마이너스 V에 dt분의 뭐가 돼? dm이라는 이런 걸 이걸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응? 요 m을 왼쪽으로 보내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는 이렇게 되죠. 짧은 시간 동안에 연료가 빠져나간 양. 이거를 뭐라 하죠? 가속을 시켜주는 그 알츠하이머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추진력이라고, 추진력. 로켓을 가속시켜주는 거는 뭐다? 바로 연료의 분출에 의한 추진력이라고. 이걸 갖다가 추진력이라고, 이걸 갖다가. 추진력. 그럼 자, 이거 어디에応用되는 거 내가 한번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문제.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자, 로켓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지지대에 딱 이렇게 이제 아주 출발하기 전입니다. 발사 전입니다. 이 순간에 이 총 질량이 만약에 1000kg 짜리가 있다 해보자. 1000kg. 이게 이제 M이겠죠, 이제. 초기 질량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중력 가속도는 뭐랄까요? 10이라 할게, 10. 숫자로 집을게. 얘가 초당 몇 킬로그램이 분사가 돼야지 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응? 초당, 질량의 방출량. 이거 한번 알아보자. 로켓에 대해서 VR이 이게 한 500m/s 초당
500m 정도 날아가도록 쐈어. 분사를 했어. 이해돼요? 문제가. 얘가 지구의 그 중력을 이기기 위한 방충이 아니고 참 방출률 이렇게 말하는데 로켓이 위로 이제 떠야 되잖아요. 떠야 되지 위로. 그러면 초당 이 연료를 몇 킬로그램을 막 500m/s로 분출해 줘야 되느냐 이 말이라. 자, 풀어볼까요? 가속도는 없죠.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 되는 거야. 어떤 힘과 어떤 힘이 평형이 될까요? 위로 추진력하고 아래로 뭐다? 중력하고. 요거를 이겨내야 돼. 추진력이 요걸 이겨야지 얘가 올라가. 이해돼요? 추진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 VR에다가 DT의 DM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빼기. 왜냐면 이 DM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절대값으로 해도 됩니다. 위를 플러스로 하면은. 그럼 이거랑 뭐랑 똑같아? 절대값. 그러면 따라서 답은 VR분의 MG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VR이 500이고 MG가 10,000. 그러면은 얼마나 딱 날라가고 20? 맞나? 초당 20kg을 품어내줘야지 1kg짜리 로켓이 올라갈 수 있다. 이해되는 거죠. 이런 데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요 위에 식으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우주 공간에서 한다면은 뭐 그냥 이 추진력이 그냥 알짜임이 돼서 이제 가속해 가겠죠. 중력이 없으니까 우주 공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여기서부터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은 나중 속도가 나와요. 나중 속도가. 자, 왼쪽으로 갑니다. 그 여기에 보면 이제 델타 V인데요. 요거는 이제 델타는 이제 어떤 시간 간격이 좀 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주 짧은 시간으로 이거 바꿔주면은 n분의 1의 dm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를 적분을 해줘야 돼요. 적분 이렇게. 자, 질량이 초기 질량이 m0입니다. m0일 때 속력을 v0라 했어요. 이렇게. 나중 질량이 m입니다. 그럼 얘가 뭐다? v. 이렇게 요걸 순간순간 값들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된다? v-v0가 마이너스 vn의 ln이 나와. ln m0분의 m. 그럼 따라서 나중 속도는 천 속도에다가 더하기 vr에 어떻게 되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나중 질량, 얘가 처음 질량. 그래서 나중 질량만 알면 그때 자기 로켓의 속력이 얼마로 바뀌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뭐 이게 뭐 균일하게 분출을 연료가 뭐 빠져나가도 되고 불균일하게 빠져나가도 되고 그냥 나중 질량만 알면 돼. 그러면 나중 속도를 안다는 거라 이렇게. 자, 이런 결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운동량 보전으로부터.